키는 그런데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유전이에요. 네, 안녕하세요. 재활천재 윤천재 윤영권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소아 키 성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요즘에는 진짜 뭐 키를 좀 1cm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네.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. 사실 뭐 요즘 트렌드 좀 어떤가요? 이제 뭐 키가 작아도 이제 기능적인 인간, 능력 위주의 뭔가 그런 사고를 했다면 최근에는 키를 정말 이렇게 기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. 그러니까 서로 이성 간의 만남에서도 키를 엄청 중요시하고 또 이제 그런 외모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키에 대해서는 요즘 참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왜냐면 사실 하루하루 지나가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다 보면 한 달, 1년 지나가고 1년, 5년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사실 뭐 15세, 16세 이때 이제 부랴부랴 성장 관련한 검사들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번 체크하기에 제일 좋은 나이는 7살에서 8살 정도가 아닐까.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유전적 예측기라든지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얼마나 클지 이렇게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거나 더 이상 뭔가 손을 쓸 수 없을 때 알게 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미리 한번 해보고 또 혈액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혈액의 요소들이 있거든요. 또 인슐린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뭐 소아 당뇨가 있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미리미리 좀 걸러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첫 검사를 하는 시기는 사실 키가 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만이 없고 그냥 잘 성장하고 있다. 그러면 굳이 필요가 없겠지만 약간의 뭐 유전적 소인이 좀 작다든지 아니면 성장이 최근 들어서 좀 더뎌졌다든지 하면은 남아 같은 경우는 9세에서 한 10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여아는 그거보다 1년 좀 빠르게 한 뭐 8살에서 9살 네, 그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죠. 사실 성장 호르몬 치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이고요.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 또는 성조숙을 조금 늦춰줄 수 있는 주사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치료를 병원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엄청 복잡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돼요?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뭔가 방법 또는 허가된 약물 이런 게 굉장히 적다는 얘기겠죠. 일단 안전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거는 이미 좀 입증이 돼 있고요. 물론 뭐 부작용이 전혀 없진 않아서 성장 호르몬을 시작하고 뭐 두통이 생기거나 제일 좀 흔한 게 두통이거든요. 어머니 아버지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뭐 말단 비대라든지 또 이게 성호르몬이 많아지는 거랑 또 연동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아니다라는 게 좀 검증이 돼 있고 두통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겨도 잠깐 단약을 하고 다시 시작하면 대부분 또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. 사실은 우유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제 뼈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. 이거는 팩트고요. 근데 뼈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게 키가 큰다. 이거는 연결고리가 조금 빈약하긴 하죠. 그렇지만 성장기에 특히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한 영양분이 많으니까 우유는 좋을 것 같아요. 성장판이 다치고 스트레칭으로 키가 크기는 힘들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꾸부정하다든지 아니면 목을 움츠린다든지 뭐 라운드 숄더 뭐라든지 이런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뭐 크게는 1cm에서 2cm까지도 좀 작아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면 뭔가 놓치고 있는, 잃고 있는 일부의 키는 찾을 수 있겠죠. 하지만 그게
키가 실제로 크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를 다시 복원한다는 개념인 것이죠. 생활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을 좀 하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, 이제 그 중에서도 하루 한 100개 정도의 줄넘기, 성장판을 레귤러하게 자극해 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하고, 책에는 10시 이전에 잠에 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사실 저도 이제 아들, 딸이 있어서 이제 키워보면 10시 이전에 재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. 그래서 그냥 불필요하게 보내는 시간 없이 최대한 그냥 좀 빨리 자라, 뭐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, 또 야식 부분인데, 특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학원 갔다 오거나 운동하고 오거나 하면 너무 배고프잖아요. 근데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먹지 마라. 이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. 제 아들도 야식을 찾고, 항상 제가 제 아들한테도 얘기하는 내용은 탄수화물만 좀 줄이자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 뭐 2~3개라든지 뭐 이런 건 괜찮거든요, 단백질. 근데 뭐 와서 라면 한 그릇 아니면 빵, 피자 이런 거를 야식으로 먹는 거는 조금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키는 그런데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유전이에요. 그냥 유전입니다, 사실은. 네. 거의 유전자에 다 쓰여져 있고,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좀 작아도 이제 한 대를 건너뛰어서 그 키가 숨은 키가 오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엄마 아빠랑 무조건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유전자라는 거죠. 그래서 그 한계 내에서 이제 찾을 수 있는 키를 다 찾아주는 게 목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이 치료를 언제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신데, 그리고 너무 늦게 오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접하게 되는데, 최대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어린 나이에 내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. 이상 재활천재 윤천재의 윤영권 원장입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걸 먹으면 키가 큰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이상 재활천재 윤천재의 윤영권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